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못 사겠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시점 돼가지고서 횡보할 거예요. 카카오하고 두 개 똑같이. 현대차는 내년에 전망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괜찮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겸해서 또 시청자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보면 지금이랑 아이디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주식 얘기는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면 악플도 있을 테고 가까운 혈연 관계 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주식 투자나 돈으로 인해 원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그런 걸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뭐 질문은 키워드로 친다면 악플이랑 그다음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뒤에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이분은 돈을 주식하면서 많이 버신 분 같은데요. 떼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런 질문을 안 하고, 그 악플은.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악플은 스트레스 엄청 받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촬영하거나, 네. 또는 강의하거나, 네네. 인터넷 강의, 대면 강의든 비대면 강의든 그게 제 주식 투자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데는 언론사, 신문사하고 방송국, 거기 외에는 출연료를 웬만해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차비 쪽으로 준다는 것들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안 받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책 나간 것도 맞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려도 돼요. 평생 부자로 사는 그 책도 2천만 원 이상을 기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제가 이제 나이도 웬만큼 되고 그랬으니까 사장되는 게 아까울까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나와서 이제 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뷰 같은 데도 책도 그렇고 첫 책도 그렇고 저 딴에는 상당히 진실만을 얘기한 건데도 이제 악플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악플을 달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맞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좀 아나?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악플을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습관적으로 다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안 봐요. 안 보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뷰나 촬영 자체를. 촬영 자체를.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이제 어디 좀 나와달라는 부탁은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그렇죠. 가급적이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지인 통해 가지고 요청이 좀 간곡. 여기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책 홍보 맞아요. 첫 번째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싶어서 어쨌든 좋은 곳에 쓰는 거고 제 경험담을 충분히 반영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욕은 안 먹겠다 싶어서 이제 쓴 거고. 악플 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욕 먹고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대표님은 저는 이제 전체 댓글을 다 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작가 TV에 댓글을 좋아요를 누르거나 거기에 대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 하시면 다른 운영자 있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그 댓글이 정말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김작가 TV에 게스트가 있으면 상위 3% 안에 확실히 드시는 것 같아요. 나쁜 댓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상처를 좀 받았죠. 그러니까 왜 나는 좀 잘하려고 잘하자고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나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대면 강의 할 때 있잖아요. 대면 강의 할 때는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주로 이렇게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지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경우는 그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떼이신 적 있어요, 일단은? 정리될 분들은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데미지를 안 입을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는 손절하는 게 좋겠다.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네.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 자체, 인간 관계 정리하신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그 호의적으로 베풀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네, 많이 네, 있고 있어. 저는 가급적이면 오픈된 상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보신 시청자분께서 뭐 돈을 조금만 벌거나 뭐 어떻게 아니면 부자이거나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살면서 이 스트레스는 누구라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아예 관계를 끊는다. 이건 또 아닌 거고.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까지만 주고, 그건 갚아주면 고맙지만, 그렇죠. 뭐, 안 갚아주면 그거조차 그냥 관계를 끝내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네. 카드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우리가 그런 사이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데, 빌려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그 기본에서 벗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만약에 생각이. 빌려달라 할 정도의 사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빌릴 거면 은행에서 빌릴 수 그렇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 불편한 사이를 만드느냐는 얘기죠.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생활 자체 저희 때는 먹는 거조차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굶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소위 이제 야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 중에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는 이틀을 굶고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죠. 그거하고는 요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주식 얘기하고는 좀 별개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까지. 돈이 얽혀서 좋은 관계는 그리 잘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죠. 그래서 네. 우리가 동업하지 말라는 소리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근데 그게 경험상 그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잘 갚아주면 좋은데 그렇죠. 빌려준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가 약간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둘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취미로 아이디 가지신 분이 자기가 했던 투자가 시나리오가 최악의 경우가 되어 마음이 밑바닥에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법 위에는 신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주식 투자 경력이 총 저는 한 35년 정도 되다 35년. 보니까. 얼마나 그런 경우도 도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할 때는 월급 받았어요. 네. 돈이 생겨서 집어넣었어요. 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그러드는데 그런 경우도 저도 겪어봤죠. 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도 해보고. 네. 스탁론은 안 써봤어요. 그래서 별 방법도 다 써봤는데 그 단기 투자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단기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1억을 세팅을 해놓는데 네. 심지어 한 계좌가 7천만 원까지 까먹은 적이 있거든요. 70%를 그러니까는 제가 보통은 마지노선을 잡는 게 20%예요, 20%. 네. 그러니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까먹으면 스톱을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에 쓰였는지 뭘 했는지 한 7천만 원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30% 넘은 거 가지고 다시 2억을 만들었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그 3천만 원 가지고 2억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까먹을 때는 70% 까먹었지만은 그 나머지 돈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계좌가 까먹으면 돈을 절대로 더 태우질 않아요. 그 계좌에. 그 계좌가
그냥 스톱을 시켜놓는 거예요. 저는 계좌가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하는 계좌도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좌는 장이 안 좋다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돈 잃으면은 멘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무진장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는 수밖에, 안 하는 수밖에. 장이 안 좋잖아요. 올해 장이 좀 어려웠죠. 심지어 제가 그 대회 한 계좌, 1등한 계좌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계좌는 대회 끝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하기가 귀찮아서. 다른 계좌 수익이 잘 나는 계좌로만 하고 그 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불리할 때도 있죠. 장이 좋을 때는 좋은데 장이 나쁠 때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좌는 수익이 나서 벌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상금까지 들어와 있고 그 상금은 벌써 다 빼놓고 따로 나중에 좋은 데 쓰려고. 그것처럼 까먹을 때는 까먹은 계좌는 하지를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 내상을 심하게 받았을 때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안 보고 장은 보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장은 보되 손이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 중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주식 중독자가.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작년에 장이 좋아서 그냥 이 돈만 있으면 그냥 뭔가를 사가지고 채워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금 있는 거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놓는데 퍼렇게 채워놓죠.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종목 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지 혼자 돈 벌어 먹으려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따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돈을 까먹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원칙이 그거거든요. 최소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에 맞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클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한참 쉬는 수밖에. 그래서 장이 우호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올 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해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를 잘 달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안 보아도 돼. 만약에 사갖고 있는 종목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으면 계좌를 안 보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서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은 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럴 때는 쉬는 게 좋은 거고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이 항상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괜히 트레이딩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 애매할 때 매수할 때 종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애매한데 그냥 단지 떨어졌다고 그래프가 좋다고 그냥 사면은 121선 좋아 보이네 61선 좋아 보이네 깨고서 내려오고 반드시 이제 제가 산을 그리는 투자법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는데 이쪽 기습에서 사가지고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이쪽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반드시 121선을 깨고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아까 그 삼성전자처럼 역배열인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정배열로 확 뒤집어 버릴 때가 있다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무조건 쉬는 수밖에 없어요. 장은 보되 장에서 손이 나가지만 나가면 손이 찬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장은 계속 보되. 자, 담포랑님 질문 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이 확정이어서 뭐 고갈 확정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뭐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니까요. 다 팔아버려야 할 시기가 곧 올 텐데 코스피가 2000m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대피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국내 주식 투자하고 계신 게스트분이셔서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투자자의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사실 국민연금이나 뭐 연기금 이런 데서도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아무튼 자본주의 그 우리나라 망하기 일이 없겠지만은 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네네. 제가 작년에 그 1,500 밑에서 무조건 사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 마침 그날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강의를 했는데 이틀 떨어졌을 때 무조건 사라 그런 것도 절대 가치라는 거를 그냥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900포인트가 이틀 깨졌거든요. 요번에 1,50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 이틀 깨졌어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것처럼 사이즈가 그만큼 외형적으로 커졌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2,000포인트 온다 그러면 그 작년 1,500포인트 있죠?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 사이즈. 그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몇 배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럴 일도 없지만은 아유 2,500만 와도 그냥 2,500만 와도 제가 다 사죠. 다 사. 현금 비중 다 없애고 모든 계좌 다 풀로. 거의 제가 네. 보기에는 없어요. 이분 말씀처럼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세상에 우리가 꾸역꾸역 산다 그랬잖아요.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은 돌아가요. 그거가 왜 그러냐면 기업체에서 네.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네.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데서 살아갈까? 맞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합체가 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체들, 사람들 다 똑똑하고 뛰어나거든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주식 시장도 롤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디지만은.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종목 아까 전에 시가총액 10위까지 점검 안 한 종목을 몇 가지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3위죠.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 그러니까 카카오가 똑같아요. 그래프가 네. 그래프로 봐서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지금 전저점도 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점도 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못 사겠더라니까요. 이것도 어느 시점 돼가지고서 횡보할 거예요. 카카오하고 두 개 똑같이 삼성전자가 아까 좋은 공부가 됐는데 그것처럼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는 횡보하다가 아주 센 이것처럼 이런 센 거 있잖아요. 센 거. 네. 센 거래량이 나와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한참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저럴 때는 그래프가. 지금은 아직 뭐 사거나 해야 될 거 살 타이밍도 아니에요. 카카오도 똑같아요. 카카오도 똑같아요. 여기 또 똑같잖아요. 네. 이것도 이 전저점까지 와. 전저점 미친 보다는 조금인데 되게 나빠요. 되게.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나빠지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나빠지면서 이게 아주 나쁜 전형적인 그래프. 이게 내려오는 거에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한번 일진전기 한번 쳐보세요. 일진전기.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아래에 이런 거, 그러니까 뭔 재료가 나와서 이런 것처럼 그냥 대량 거래가 나와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고 그 대형 주식만 말씀하신 그 카카오 네이버가 그런 꼴이라 그래서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삼성전자처럼 그런 정배 그래프를 만들어지는 거 보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횡보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턴이 돼야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급락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래프가 더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주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역배열이었잖아요. 역배열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고 했다가 한번 턴을 하고서 이제 정배열로 바뀐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정배열로 바뀌는 요 시점 있죠. 요때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참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데 네이버는 메타버스, 제페토라는 것도 있듯이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도 이렇게 또 다른 그림을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미미하다 보니까는 그 본격적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 지금 현재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프 좀 많이 좋아진 그래도 좋아졌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거점 100만 원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때는 그 치료제 모더나 생산, 위탁 생산 그거로 인해서 여기까지 된 거고 오늘인가 출시가 됐죠. 그 모더나가 국내 생산분이 여기서 삼성바이오 그것 때문에 이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도 다 나오고 그래서 실적으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LG화학은 뭐 아유 이거는 진짜로 최저점이 최저점. 심지어 1월에 이제 아유 그 100만 원 두 번 찍고서 제가 그때 쌍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저런 좋은 회사들은 한 80%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서 95만 원까지 왔죠. 안 보고 있어도 제가 다 깨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80만 원 후반대까지 왔으니까는. 근데 지금은 이거 완전히 버리는 거네요. 이게 LG 그거 에너지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1월 달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매수하려는 금액들이 이쪽으로 그걸 버리고서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그러는 건지 이걸 과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이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원래 돈은 잘 버는데 이게 똑같아요. 많이 빠졌네. 네, 이거 그래프도 완전히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거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BBIG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런 것들은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이거는 사라고 추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타겠지만은 어떤 뭐 시그널에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이것처럼 이때는 뭐 빠졌다가도 이만큼 이렇게 반등이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봐봐야죠. 이렇게 턴하는 게 좀 보이면 그때 매수하든지. 제가 저주를 한 건 아닌데 근데 이 통상적으로 보니까는 내년 2월 달까지는 장이 없고 3월 달 되면 새로운 쪽에 나올 테니까는 그래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전망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괜찮다. 그래서 기아차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도 그랬거든요. 20만 원 아래에서는 괜찮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만 원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실적이 괜찮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실적 대비 너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미래의 실적에 맞춰서 또 그만큼 주식은 미래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승훈 아이디 가지신 분께서 애플, 현대차가 모두 내년에 자율주행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 뭐예요?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그러니까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를 컴퓨터상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율주행차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자율주행차만 필요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가 그거예요, 그냥. 디지털 트윈이에요, 메타버스가. 아바타 우리 사람 너 내 대신 여기 들어가서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주 같은 데도 사람이 직접 가서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다. 수술할 때도 수술하기 전에 3D 있죠? 3D가 다 그 디지털 트윈이죠. 뭐.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것도 메타버스하고 똑같아요. 미국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아예 바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산업에 특별한 어떤 큰 섹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술 자체는 다 필요하죠. 필수적인 기술인데 집약된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기업체들이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에 그래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휘는 디스플레이 만들 때 그때 필수 요소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각광받는 미래 기술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물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이런 데 적용을 시키고 네. 많이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네. 그렇다고 어떤 특정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업 어떤 꼭 필요한 특허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특허는 독보적인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적용이 돼서 확대 생산이 가능하느냐, 적용하느냐, 네. 그런 거하고 기술하고는 네. 별개거든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고급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시장에 나와서 확장성이 있느냐, 시장에 진입을 언제 해야지 되느냐, 언제 해야지 돈이 되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기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경처럼 썼는데 다 읽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안경에 그러니까 바코드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또는 즉 통역하는 그 기술 있죠. 네네. 이라크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썼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역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에 딱 걸고서 네.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어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들리도록 들리게. 네, 그 솔루션만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통역사들은 다 필요가 없고 어학 공부는 다 필요가 없고 세상에 근데 그러면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는데도 시장 적용을 못하는 것처럼 트윈 기술이라는 게 별 기술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예, 디지털 트윈 네. 그게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확장성의 문제. 그럼 또 그거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든가 크게 올라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자, 마지막 시총 10위 카카오뱅크입니다.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죠. 네.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죠? 네. 이것도 그 중립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상장됐다가 보호예수 물량들 나오고 뭐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네. 저는 별로 이제 금융주나 이런 거를 별로 덜 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들이 원래 이제 수혜를 좀 받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금융주들 중에 조금 올라간 것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금리 인상 때문에 꼭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지수하고 맞춰서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고서 이제 자꾸 이렇게 카카오뱅크 같이 네.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데 네. 예? 앞으로도. 근데 또 이쪽도 싸움이 치열하죠, 지금. 다른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금융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고 그러지는 않고.